전문위원 이종학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문화예술진흥 분야 보조금 지급 사업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 및 혼선을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급 근거 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에서 규정한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 법인 단체의 정의를 조례에 명시하고 지원 대상 법인 단체와 대상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이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2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의거 문화예술의 정의 규정 신설과 문화예술 법인단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및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조례 제17조에 따라 지정되거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가 개정되면서 시단위 예술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소례됩니다. 이어서 3쪽 평택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구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유 서비스 통합센터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보호와 유비쿼터스 도시사업 협의회 구성위원 일부 조문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4쪽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별 법률을 규정하였고 평택시 통합운영센터를 평택시 유 서비스 통합센터로 명칭 변경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취급의 최소화 등 관련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유비쿼터스 도지사업협의회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참여토록 하였고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의 구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내용 등을 추가하여 유비쿼터스의 효율적 추진을 촉진하여 도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소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학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기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에는 상임위가 다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어서 이 질의를 또 하네요. 1조의 2 정의에 있어서 굳이 여기다 정의를 1항, 2항을 넣는 건 뭐죠? 네, 제가 문화 관광 과정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제 기존 조례는요, 이게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해서 정의가 없다 보니까 각종 문화예술 행사 때 문화예술과 관련되지 아니한 단체들이 행사를 하겠다고 이제 신청한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한적으로 이렇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행사만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행사만 추진토록 저희가 개선토록 한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정의를 저희가 명시를 했습니다. 확실하게 해서. 근데 보조금을 받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사업 신청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이 없는 단체가 문화예술 행사를 하겠다라고 신청한 경우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보조금 심의에서 제한되잖아요. 다 그런 거. 예,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보조금 심의에 당연히 이제 제한도 되고 있습니다만은 수시로 또 신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신청 들어오면 뭐해? 그 대상이 안 되면 보조금을 못 줄 텐데.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종이를. 아니 오히려 전 반대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법적인 근거 또는 뭐 조례에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넣는 거 했더니 반대의 이 취지를 얘기하시네. 아닙니다. 이게 법에는 이제 이렇게 그 문화예술진흥법에는요 정의가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에는 이게 명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기 그냥 보완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지방 재정법도 각 부서별로 그 조례를 현재 다 만들고 있고요. 현재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에서도 28개 시군이 현재 이렇게 조례를 바꾼 상황이고 정의를 넣었어요? 다? 네, 정의를 다 넣었습니다.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늦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그리고 예. 이제 이 항에 이제 그동안은 단체 이렇게 좀 주로 이제 적용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법인이 들어가잖아요. 예, 들어갑니다. 법인이라고 하면 이제 비영리 법인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비영리 법인을 넣는 건 뭐예요? 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영리 법인을 넣은 이유가요. 이제 저기 그 예술단체라고 그냥 이렇게 그 활동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법인 등록이지 않고 사업 목적이 이제 뚜렷해야 되는데 사업 목적이 불분명한 일반 단체들이 신청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 등록을 하면 목적이 들어가거든요. 사업 목적이. 그래서 아니 우리 시의 비영리 법인이 문화예술과 관련돼 있는 단체가 법인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파악된 건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 공모사업 때 저희가 신청되는 그 현황은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돼요? 금년도에 73개 사업이 이제 공모사업으로 아니 그게 다 공모를 한 거지만 법인으로 들어온 건 있어요? 그 단체들이 다 이제 세무서에 있잖아요. 사업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건 단체고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게 있나요? 그건 비영리 그 사안은 저희가 지금 아직 정확히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최소한 그게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넣어야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되면 안 될까? 일반 저희가 그 이제 예술단체들은 다 그 등록된 단체들은 저희가 8개 지구라든가 근데 그게 법인으로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습니다. 이거 확인해서 죄송한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김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병배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잘못하신 것 같네. 비영리 법인이었던 됐던 비영리 법인이 아니었던 간에 단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법인을 할 거냐 단체로 그냥 갈 거냐 그뿐이지 별 차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과장님께서 이제 잘못 답변을 하신 거죠. 거기 구성원들이 단체를 만들 때 우리 단체는 좀 더 어떤 그 공정성이라든지 회계 처리라든지 이런 거를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법인으로 가겠다면 법인으로 가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냥 구성원들이 법인 만들면 힘드니까 우린 그냥 비영리 단체로 남겠어 해가지고서 세무서에다가 비영리 단체 신고해서 사업자 등록증 받으면 되는 것 뿐이에요. 그건 구성원들이 선택할 문제지 이 원래 이 목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과장님. 그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조례 가지고서 관련 단체들하고 뭐 저 간담회 같은 건 몇 번 가지신 거죠? 이 조례와 관련돼서 관련 단체들하고 이 본 조례와 관련돼서는 단체와 간담회는 같이 안 같이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들이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조례 개정을 한다고 그러는 것도 이 단체들이 모르고 있나요, 지금? 여기 지금 좀 전에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일반 단체나 비영리 법인 등록된 단체들은 있잖아요. 네. 문화예술과 관련돼서 네, 네. 그 단체들은 그 영향이 이제 미치지 않습니다. 본조례 개선과 관련돼 가지고 네. 다만 그 이제 법인이나 이제 법인 등록이지 아니한 데나 또는 단체 활동을 예술이나 문화 활동과 관련되지 아니한 단체들한테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단체와 관련돼서 판단이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저 과장님께서 이제 이 담당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좀 그러실 텐데 대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범주의 단체들이 와서 보조금을 요구하는 게 어떤 예가 있는지 뭐 들으신 적 있으세요? 가령 사례로 이 범주에는 웬만한 게 다 들 텐데 평택시에서도 이 범주에 들지도 않는 분들이 와서 뭐 보조금 요구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아직 제가 현황 파악을 못했는데 네, 다음에 예. 의원님께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또 지뢰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예, 더 이상 지뢰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6조 2항에 보면 개인정보의 보호가 있어요. 그 시장은 유비쿼터스 도시 운영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근데 이 개인정보라는 거는 평택시 시민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수집된 개인정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영상 관련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범죄 예방 같은 걸 많이 위주로 하고 네, 있는데 네. 그 촬영되는 것이 네. 다른 사람들도 찍히는 게 있어요. 응. 예를 들어서 얼굴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를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보여달라고 예, 예. 일단 그래서 수사 목적으로도 수사 한다든가 목적으로 이제 어떤 이렇게 해야지 개인 간에 요구를 하면은 그건 줄 수가 없고 준다고 하면은 그 화면을 좀 가려서 그래서 인식을 못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수사 목적으로 다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요즘 개인정보 그 좋은 면도 물론 있지만 때는 또 폐단이 그거잖아요. 개인의 사생활이라든가 그 보호되어야 될 부분들이 자꾸 노출되는 거 네. 이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비쿼터스 도시도 물론 좋지만 그로 인해서 와오는 그런 단점을 잘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사입니다. 평택시 유비쿼터스 도시기반 시설 관리 조례인데요. 지금 경기도에 뭐 이렇게 유사하게 이렇게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한 몇 개 도시나 되나요? 지금 조례는 다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요. 지금마다. 그럼 그 전에 이름에 지금 그 전에 이름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 통합운영센터 이런 식으로. 예, 예. 근데 이름을 왜 바꾸신 거예요? 근데 이제 통합운영센터라는 게 그 건물 명칭이 이화도시 통합센터로 되어 있는데 네네. 그거는 건물 명칭 지명위원회에서 정한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유서비스 센터라고 한 것은 그 기능, 네네.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것을 기능을 좀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내용을 좀 바꾼 겁니다. 이 지명을 꼭 하신 이유가 그런 이유세요? 그 일반 시민들이 평택 이웃 서비스 통합센터라고 그러면은 알아들으실까요? 이제 설명을 하면 알아듣죠. 설명을 근데 해드리면. 이제 이화도시 통합센터라고 하는 것은 네. 건물 명칭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이게 유 서비스 통합센터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미국인가요? 여기? 평택 아닌가요? 여기 평택? 근데 이제 평택시. 법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법이 유 예. 서비스 통합센터로 하게 돼 있어요? 유비쿼터스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정의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아,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가 예. 이렇게 돼 있다? 적극적인 홍보를 예, 홍보를 좀 네, 많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요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가 31개 전국적으로 유비쿼터스 그 법이 다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조례를 좀 일부 수정하는 사항은 이거는 우리가 50만 평 이상만 해당되는 그 택지 개발이든가 그런 데만 해당이 되고 현재 50만 평 미만 해당 지역은 이 유비쿼터스 법을 적용을 안 받아요. 개별법에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민간 도시개발 50만 평 미만이
한 29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타 시군에는 현재 이런 적용이 별로 안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건 좀 압도적으로 좀 빨리 좀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보를 아마 적극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용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조 정의의 신설 2조 제1이 우리 교수 보시기만 소리 붙여서 10항까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주항은 무슨 뜻인가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또 송면전 설비 주변 지역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평택시 청양가스 생산기술 주변 지원 사업 특별하게 설치 운영에 관한 규례에 따라서 여기에서 지원되는 유서비스 사업을 포함해야 되는 거예요. 예, 유소비 사업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범 CCTV라든가 뭐 이런 CCTV 관련된 그 정보를 제공하는 건데 발전소 주변에서 지원되는 법도 다른 사업도 있지만은 여기 유서비스 있죠? CCTV를 설치하는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여기 포함시킨다 이거예요. 예, 예. 선전전 설비도 지금 현재 이거를 관여하는 지금 부서가 없어요. 직접 전력공사에서 민간이 마을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하다 보니까 안주 먼저 시장님과의 대화 쪽에도 한전주를 이용했는데 또 사용료를 달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한전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그거를 무료로 해달라니까 그게 안 된다고 이게 답변을 받았고 또 이제 관에서 할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이렇게 여기다 넣은 겁니다. 한전은 그러면 전주 할 때 그 위에 그 전기선 가는 거 다 돈 내요? 전주에다 이제 CCTV를 다룰 경우에 아니. 협의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 CCTV 다루면 돈 받아가면 네. 전주 세는 거 다 돈 내요? 시야장? 지금은 개인한테 아니 그러니까 시가 도로 예를 들어서 뚫으면 그거 돈 내냐고요 한전은. 그 사람들 이상하네. 그거는 자기들은 공짜로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씌우면서 어떻게 그걸 돈 달라네? 행정하고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개인들한테는 전주 꼽는 거를 보상을 주고 있는데 그 도로 같은 데 하는 거는 지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법정 도로에 전주를 씌우면 그것들을 돈 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시도로나 국가도로 이런 거잖아요. 네. 그거는 공짜로 박으면서 어떻게 그 CCTV를 전주에다 하면 그걸 떼라니죠? 저도 이제 그런 관계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을을 위해서 가는 그렇지. 건데 이 그거를 CCTV는 개인이 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무료로 해달라고 공공적인 측면에서 하는 거잖아. 예, 협의를 했는데 그리고 전주를 심는 것도 개인보다는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제 전주를 심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줘도 예. 어떻게 그건 돈 받고 이건 돈 안 내고 그래? 그 도로 관련된 건 도로부서하고 나중에 협의해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은 뭐 저 남의 땅 안 밟고 살아요? 네, 좀 말씀하신 그런 얘기를 좀 충분히 하겠습니다. 신설 5조 관리 운영에 이제 위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이건 법에 있는 사람은 지금 네. 인용을 하고 여전히 보안 관리 및 정보보호, 개인정보 문제가 다시 우려되는 건데, 아까 질문의 답에서는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를 지금 갖고 있는 거고, 그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는 이 사생활 침해, 이게 사실 완전히 보호가 될 수 있느냐 문제는 이 확신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하는 거는 영상을 제공할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제공할 때도 문제지만 그 뭐라고 해요 여기가 유 서비스 통합센터 여기서도 뭐 물론 공직자도 있지만 위탁받은 업체도 있잖아요. 물론 이분들이 이제 다 보안을 다 교육이라든가 교육받고 하지만 다 했는데 예전에도 보니까 그 CCTV를 이렇게 그 줌으로 이렇게 당겨서 보면 차 속에서 있는 사람까지도 다 당겨지더라고요. 그걸 왜 보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범죄 예방 측면에서 이 차 안에 앉은 사람까지 이렇게 땡겨서 보는 건지, 무슨 거기가 무슨 저 범죄가 발생됐거나 뭔가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육받는다고 이게 이 사생활 보호에 대한 것이 다 완벽하게 될까? 이런 의문점이 있어요. 염려를 아주 해주시는 사항인데요. 진짜 저희도 그래서 지금 거기서 담당 이 과장이 그 교육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 직원들을. 예,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또 보안 각서 또 무슨 이런 각서 같은 것도 받아가면서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법적 처벌을 받아요. 법적으로 해야죠. 근데 여기에 이제 사항에 보니까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해로 이용해서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뭐 이렇게 할 거라고 보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악의적으로 퍼뜨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도 재미삼아서 이렇게 그 아주 친한 사람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사회는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뭐가 터지는 거예요. 그걸 악의적으로 저 사람은 내가 반드시 문제를 얘기해서 뭐 터뜨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더 있지만, 그거보다는 재미삼아서 친한 사람과 얘기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뭐 그냥 농담 삼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자꾸 말씀을 해 주시는데 더욱더 저 신경을 써가지고 개인정보법에 이게 신경 유성 쓰겠습니다. 통합센터 그러니까 CCTV를 설치하고 이런 거는 또 반드시 필요한데, 네. 반대로 이 사생활 보호와 관련돼 있는 문제는 여전히 의문점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그 속 내부까지 쫙 요즘은 화소가 들어와가지고 네.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기 뭐 거기 뭐 데이트족들 잡나 왜 그래? 저도 구입해갖고 현장을 한번 가봤지만 평택 시내 그 개인적으로 이 동선을 확인하려면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시스템이 그 방법은 참 잘 돼 있는데 더 네. 이게 기능이 좋아져서 네, 얼마든지 아주 볼 수 있거든요. 현재 뭐 어차피 범죄가 발생되거나 이럴 때 그 CCTV가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게 되면 필요한 거죠. 네. 근데 범죄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게 필요한 거고, 근데 멀쩡히 있는 걸 왜 땡겨서 보는 건지 그건 저도 의문점이 있어요. 그거 하면서 재밌어서 보는 건가? 아니면 할 일이 별로 없어 이렇게 땡겨 보는 건가? 그렇게 할 일은 없고 이제 저기 거리가 보통 줌 없이 하는 거는 100m 정도까지 볼 그러니까 수가 그거를 있는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저 차를 번호를 잘 안 보이면 땡겨서 번호를 땡기기까지 땡기는 이해되죠. 근데 네. 차 속을 왜 땡겨 보는 건지 그거를 예를 들어 신고 들어왔으면 당연히 땡겨 봐야 되겠죠. 예. 근데 그것도 아니고 멀쩡한데 왜 땡겨서 보는 건지, 전에 이거 옮기기 전에 시청 그 재난 상황실 쓰고 있는 데 있었잖아요. 네, 거기 있었죠. 그때 한번 우리 이 시의에서 한번 갔는데 그 공교롭게도 그걸 땡기고 보고 하는 걸 봤어요. 네. 그러면 이 옮겨간 데서는 그런 일이 없느냐? 그건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사생활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건 맞다고 보고, 여기서 운영하고 있거나 그 직에 있던 사람이 이제 혹시라도 이걸 또 우려되는 점이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뭐 땡겨보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라고 보여져요. 네네, 교육을 시켜. 그런 교육은 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뭐 과장님의 이 민낯이 그대로 매번 이렇게 이렇게 누가 보고 있다면 기분 좋을 거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김기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병배 의원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 매뉴얼이 좀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거기 지금 용역을 주셔가지고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랬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지금 그 선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염려됐던 부분, 그 역기능 같은 거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 직원들이 쓸데없이 보지 말아야 될 걸 땡겨서 보고서 이랬을 때
그런 거를 방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저희가 지금 대부분이 5년 이상의 근무한 직원들이 많이 있고, 네. 저희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선 한국 도시사업협회라고 민간 건설교통부 산하의 협회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그런데 그쪽에서도 유비쿼터스 관련된 거를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어서 전국적으로다가 이 관제요원들을 교육을 며칠씩이라도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좀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엉뚱한 발상인지 모르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켜볼 수 있는 CCTV가 뒤에다 달아놓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 하나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간단해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그런 짓 못하게 딱 찍고 있으면 그런 짓 못하죠. 프로그램에 있는 외에는 못하게끔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번 협의를 해보셔봐요. 단순합니다. 의원님 좋은 제안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우리 선배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을 제가 대신하는 꼴이 되는 건데, 지금 각 통신사에서 망 확충을 위해서 전주를 세울 경우에는 다 임대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도로 조명료를 다 내고 있어요.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분당 과장님 정도면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렇잖아요. 아니, 도로 분야는 거기까지 판단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망 확충돼서 들어오면은 우리 평택시 땅 쓰는데 누가 공짜로 줍니까? 들어올 때 다 도로 조명료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이제 이 조례하고는 좀 틀리겠지만은 지금 통신선들에서 이제 사업자들이, 이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바꿉니다. 그런데 통신선이 바뀌어지는데 이것들이 자기네 철수할 때 통신선도 다 회수를 해야 되는데 회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 관련된 조례를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 통신사들이 책임지고 수고를 하게끔. 지금 각 건물 옥상에 가서 관련된 건물들 자르려면 뭐가 뭔지 모르도 겁나서 자르지 못하겠어요. 이게 철수한 건 좋아. 그냥 내버려두고 철수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는 그냥 새선을 깔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가장 심한 데가 제 관내의 통복동 이제 이런 데 가보시면은 전주에 보시면 난리가 났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문가들 얘기를 자문을 구해보니까 그 중에서 80%는 다 쓸데없는 죽은 선이라는 거랍니다.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그런 통신사들이 철수를 했을 경우에는 꼭 자기네들 설치한 거는 회수할 수 있게끔 관련된 좀 조례나 관련 법령을 좀 정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양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비쿼터스 이제 도시 서비스 이제 유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게 합리적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쉽게 들으려면은 통합 관제센터라고 되면은 거의 알아들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유 서비스라고 되면은 한참 설득을 이해를 시켜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국자 시대에 이렇게 유비쿼터스라는 게 영어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실생활에서는 쉽게 좀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좋거든요. 저도 이렇게 구세대는 아닌데 이런 통합관리센터 우리가 그렇게 불렀었잖아요. 근데 이제 법의 명칭이 유비쿼터스에 관한 법률을 그리고 이게 도시라는 게 지금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보는 복합도시에 이제 읍이야 이제 도시화가 됐지만 지금 이제 면 단위들은 더 소외되는 겁니다. 그리고 면 단위에는 이런 저희가 그렇게 많이 보급이 안 돼 있어. 그러면은 또 평택시에서 도시 면 단위는 이런 혜택을 못 받아야 되는 건지. 그거는 저희가 은변동물다 수요를 조사를 해서 또 조사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사건이 많이 난 지역을 우선순위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건을 꼭 나야 하는 건지 아니면 예방을 우선 해야 되는 건지 터진 다음에 설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해보면은
시내권으로 집중이 되지 시골의 자연부락 같은 데는 경찰서에서 생각이 없어요. 경찰서에서도 그 지구대 파출소 이런 데서도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요구가 있으면 시내권에 되지 자연부락권에 되겠습니까? 아니, 그쪽에서도 자연부락당에서 많이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가능한 한 저희가 안배를 하면서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 봤는데도 시골은 거의 없어요. 자연부락 쪽에는. 왜 인구 대비 그런 걸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어떤 면에 어떤 동에 몇 개씩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찰서하고 협의하다 보면은 좀 우범지대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그런데 우선이거든. 자연부락에다가 동네 입구에다 해놓은 거 별로 없습니다. 아니, 연사무소 소재지나 이런 인구 밀집 많은데 면 단위들 같은 경우에도 뭐 빌라가 있고 좀 아파트가 있고 그런 데에 집중돼 있지 자연마을에 해놓은 건 없어요. 제가 볼 적에는 자연마을에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설치를 많이 제가 하려면 말하는 자연부락은 네. 100세대 이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요를 다 충족을 시키려고 하면은 예산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됐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적절 그러다 보니까 소외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유피코스 때 이거 도시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럼 비도시 지역은 뭐냐 이거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 지금 또 근데 이게 이제 뭐 발전소 주변 지역 저기 해서 그거를 여기다 이제 범죄에 넣었는데 그거 다 통합 같이 합니까? 동네에서 개별적으로 거? 아니 안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설치하는 건 이제 저희가 주관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기존에 있는 거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다가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영상을 끌어오려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그거 끌어올 수가 있어요? 호환이 안 될 텐데 그거하고는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호환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거기서 지금 전국적으로 거기서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돼 있는 건데 지금 발전소 주변에 갖고 지금 자연분학에다가 다른 거는 거의 개별 CCTV예요. 그걸 어떻게 이쪽에서 호환을 시켜? 지금 옛날 거하고도 했던 것도 호환이 안 되는 게 지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런 걸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지금은 동네 자연분학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다가 그걸 놓고 요즘엔 또 뭐 다 CCTV 이제 그걸 완전히 스마트폰으로 다 이렇게 되거든요. 연결시켜 놓으면 그런 여건이지 지금 뭐 우리가 시에서 자연분학에 설치한 거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슨 어떤 법에 뭐 아동복지법, 뭐 도시개발법, 뭐 주거환경정비법 이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려면은 무슨 뭐 요즘에 뭐 쓰레기 같은 경우도 이제 무단투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의뢰 해면은 거기서 쉽게 보여줍니까? 동에서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자료를 영상을 동으로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동에서 이렇게 의뢰를 했을 때는 그걸 꼭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쉽게 안 해줘요. 아니 이제 자료는 저희가 근데 그게 뭐 방법용이다 이렇게 해갖고는 경찰서에도 협의도 안 해주고. 저희가 영상 자료를 동으로 주면은 동에서는 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방법 CCTV에 그거 확인해달라면 해줍니까? 제가 그 공고 내역을 경찰서에서 안 해줘요. 예고 같은 걸 할 적에 방범뿐만이 하든가 무단투기 이런 것도 같이 넣고서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가능해요? 네. 근데 그 전에는 안 된다고 그게. 확인이 안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방법용이기 때문에. 아니 언제쯤 말씀하신 건지 그건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은 또 이제 CCTV 같은 것 기능도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다목적으로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됐든 지금 그런 CCTV
그 주변에 뭐 쓰레기 이렇게 좀 모아놓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쪽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지금 해서 그걸 확인하려면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왕 설치해 놓은 거 여러 다목적으로 쓰면 좋거든요. 근데 CCTV에는 꼭 목적이 있어요. 설치하는 거. 설치 목적을 지금 요즘 금년 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방범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불법 투기까지 같이 넣고서 행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요번에도 뭐 아동 예. 그걸로 해서 구성을 하고 또 방송으로도 하고 우리가 또 그 CCTV 그 사업비 따오는 것도 다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통합을 해서 갖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이제 우리 활용을 이제 뭐 통합을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도시뿐이 아닌 지금 소외된 지역, 외곽지역, 자연과학들 요즘에 또 뭐 외곽 연단위들 같은 경우에도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문제가 안 터져서 그렇지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상 문제들 많아요. 근데 아마 그런 데다가 이제 놀라려면은 이제 뭐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못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도시뿐이 아닌 이런 외곽지역, 연단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청북이야 지금 이제 읍대에서 이제 그거 했지만 그 나머지 신도시만 읍이지 한국도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3회 추경에도 원룸하고 다문화센터 주변으로 해서 또 예산을 좀 원룸하고 다문화는 시내입니다. 아니 시내뿐만이 아니고 면 지역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알았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7억 5천을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그거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자연부랑 그쪽 읍면동 신청을 받아갖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그걸 다 받아맞잖아요. 아니 별도로 또 추가로 받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런 거는 어떻게 됐든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쨌든 이왕 하려고 하면은 우리 씨가 이제 뭐 저야 뭐 좀 지역이 또 이제 뭐 몇 달이 살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그걸 많이 알고 있고 또 아쉬운 게 많아요. 우리가 뭐든지 하다 보면 사람 많은데 집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걸 용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도시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소외되는 그런 쪽에도 뭔가가 할 수 있고 이거 같이 제공하지 안 돼요. 예전에 이게 저기 뭐 발전소 주변 그걸로 한 거는 지금 이제 뭐 진이나 호탄 쪽에서도 이제 돈 다 동네에서 하는 거거든. 동네. 진이도 지금 저희한테 요구가 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뭐 몇 개요 와 있지만 지금 발전소 주변에서 받는 거 갖고 각 부락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거는 우리가 시에서 또 유비카텍스 거기서 못하잖아 관리.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진의면에서도 요거 금년도에 그 말에 따르다 한 거를 한 60, 70개 된 거 해달라고 요걸 받는데 그거를 다를 할 수가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숫자를 조정을 해가지고서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건 우리 있습니다. 이제 시에서 하는 거지. 그 이제 발전소 주변 그걸로 지원받아서 그 돈을 지금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했습니다. 진의면에서. 그 돈을 요구했다고요? 예, 설치해달라고. 그 돈을 여기다 줘서 예. 그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저희가 하면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죠. 그 사업들 여기다 주면은 예, 예.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 예산 갖고? 그래서 이제 예산 가지고 숫자를 다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 그거는 문제가 이게 뭐냐면요 동네 목이 있어요. 동네 별로 목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60개가 들어왔는데 예산에 맞춰서 30개만 하면은 그 나머지 30개 안 된 동네는 어떻게 해요? 그게 숫자가 조정이 안 되면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거기서는 어차피 발전소 주백에 A 분학이 얼마, B 분학이 얼마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진입면에 통을 해갖고 알아서 설치하는 게 아닙니다. 동네에서 들어온 거야. 우리 동네에는 여기에 이렇게 해달라고 60개가 들어온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는 그 예산 갖고는 60개 못해요. 네. 제가 봐도. 네. 왜? 틀려야 하는 방식이.
그래서 이제 뭐 일부 마을을 좀 더 배제한다는 건 아니고 숫자를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한 다음에 저기 마을 통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할 수가 없어요. 본연이 생각할 때. 그렇다고 뭐 1차, 2차 한다 그러면은 2차로 간 동네가 가만히 있나? 그것도 또 전수가 또 다 CCTV가 아닌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지금 그런 거 이제 CCTV 이제 그 위치 이제 설정할 때도 그게 이제 뭐 외부로 이제 나가는 자료예요. 거기다가 비고란에다가 누가 했다 그런 거 쓰지 마세요. 네네. 그거는 개인적인 것만 갖고 있지 그런 게 갖고 나간다 그러면은 누가 저기 해가 했다 그러면은 그 주변에서 아니 본인이 여기 지역 알지는 것은 왜 추천했냐 이쪽이 더 적인데 그런 쪽에 뭐 시도율도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개인 자료 갖고 있지 갖고 나가는 자료에는 그 실명은 다 빼게 돼 있잖아요 요즘에는. 네, 알겠습니다. 예. 그 자료 그런 거 나갈 때 그런 거는 좀 하시고 뭐 땡땡 치던지 그거는 담당자만 알고 있던지 과장님만. 알겠습니다. 네, 이만 가시죠. 네, 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서열욱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방범 CCTV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경찰서에 그게 어떤 접수를 해서야만 볼 수 있다고 전에는 그랬었어요. 예, 수사 목적으로. 네, 수사 목적으로 예, 예.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 그랬는데 언제부터 그게 뭐 변경이 된 거예요? 가능했었던 거예요? 아니, 지금도 수사 목적으로다가 쓰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니 지금 뭐 쓰레기 단속 무단투기 방지나 뭐 이런 거에서도 동해에 뭐 신고를 하면 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에서 네.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은 어느 네. 지역에 불법 수리가 많이 투기가 됐다. 네. 그쪽 지역에 있는 영상 자료를 달라 그러면 우리가 동으로다가 주고 그게 있습니다. 언제부터 줄 수 있었던 거예요? 동으로 언제부터 동에서 요구를 하면 언제부터 이렇게 자료를 줄 수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세요. 금년도부터 제가 금년. 주라고 얘기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저장 기간이 한 30일입니다. 30일이에요. 그럼 동에서도 그걸 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홍보가 돼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서열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계획조정 실수 관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네, 서동철 계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회의 진행 후에 잠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